네, 이번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 두 도형이 있네요. 두 도형의 위치 관계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는지 또는 만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이제 위치 관계인데, 우리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원이 하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쭉 지나갈 때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이거 접한다고 하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원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여기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 만나는 점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과 원의 방정식, 두 도형의 방정식을 연립해 주는 거죠. 연립해 주면 교점이 나오는데, 연립했을 때 해가 없으면 안 만나는 거고, 그죠? 연립했을 때 해가 하나면 한 점,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연립을 하면 우리가 그 원의 방정식은 xy에 대한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해의 개수에 따라서 위치 관계를 파악하면 되는데,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해의 개수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만들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실제로 근이 두 개 존재한다. 그러면 b제곱마이너스 4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태, b제곱마이너스 4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된다. 이게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b제곱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중근을 가진다. 그죠? 그러면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서로 같은 실근이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 요걸 접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은 상관없이 지나는 겁니다. 해가 없다는 거죠.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점이 없는 상태. 여기 3번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둘 다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근데 요번에 이제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파트니까 요 두 번째 방법에 좀 더 집중을 좀 해봅시다.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반지름이 r이야. 그리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d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3번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3번. 지금 요 직선 같은 경우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이만큼 있어요. d가 이만큼이야. 그죠? 굉장히 길죠? 근데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돼. 누가 더 깁니까? d가 깁니까? r이 깁니까? 그러면 d가 더 훨씬 길죠?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보다도 더 먼 곳에 직선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부등식을 세워서 우리가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서 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고 반지름이 더 길다? 그럼 안으로 쑥 들어와 있다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연습을 좀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에서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1번입니다. 다음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을 이용해 보자 그랬는데, 판별식을 먼저 이용할 때에는 대입해서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연립을 해주자. 그럼 y 자리에 요대로 쏙 들어가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x제곱은 그대로고요. y 자리에 요 박스 그대로 제곱해서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는 3 이렇게 되겠죠. 요게 첫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x 플러스 1 그대로 들어온다. 쓸 수 있고요. 이제 전개 한번 해보자. x제곱 그대로고요. 완전 제곱식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는 3 이렇게 해서 3 이항하면 이거 정리해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3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x제곱은 두 개니까 더해주고 2로 양변을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일단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식은, 이 기억의 식이 뭐야? 바로 이 두 도형의 연립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연립했어요. 그럼 교점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의 판별식, 근의 판별식 d를 구하자. d는 어떻게 구합니까? b제곱이 지금 d는 b제곱이 1이죠.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 해서 5가 되네요.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c가 5인데 5는 0보다 어떻습니까? 큽니다. d가 0보다 크다? d가 양수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위치 관계를 쓸 때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내용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원의 방정식에서는. 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지금 식을 보니까 괄호가 안 열렸네요. 0,0입니다. 그리고 직선까지.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무슨 말이냐?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그죠? 근데 직선이 어디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직선이 안으로 쑥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y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일반형의 식하고 0,의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자. 이 둘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d 어떻게 구해?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하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해서 0, 0 어차피 대입해도 0이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 해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이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이고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뭡니까? 지금 원의 반지름 길이 r이다 그랬어요. 근데 반지름이 지금 보니까 우리 우변이 r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3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금 2분의 루트 2하고 루트 3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루트 3이 더 크죠. 그럼 상황이 어떤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2분의 루트 2밖에 안 되는데 반지름이 더 길어. 그럼 당연히 직선이 안으로 쑥 들어와 있어서 교점을 몇 개 가져? 2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d가 r보다 작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크죠. 그래서 원과 직선은 지금 어떤 상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양쪽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2번. 다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 할 때 d의 값을 구하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원의 중심이 0,0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좀 정리할게요. 어떻게 했을 거냐면 x, y 데리고 와서 x-y 마이너스 2 루트 2 는 0으로 써서 일반형 쓴 다음에 d를 구해보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해서 루트 씌우면 분모되고 분자는 0, 0 대입해도 0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2가 되고요. 절대값 베껴 나오면 2 루트 2 되죠.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됩니다. 아, 이게 뭐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2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반지름은 뭡니까? r제곱이 4니까 2야. 아, d와 r이 지금 어때요? 똑같습니다. 2 똑같습니다. 그러면 d와 r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접한다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원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원을 이렇게 식을 보니까 중심이 4,-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반지름이 3이라는 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자, 우리 원의 중심하고 이제 L, 직선 L과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3x 플러스 y는 0이라고 하는 식에다가 이렇게 해서 D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자에 4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4, 3, 12 마이너스 2 그리고 0이네요.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루트 안에는 루트 10 이렇게 되네요. 3의 제곱 9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10 요게 12 빼기 2가 10이니까 절대값 10은 10이죠. 그래서 루트 10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3이네요. 그럼 둘의 관계를 보니까 D가 커, R이 커. 지금 얘가 3이 좀 넘죠. 그래서 D가 더 큽니다. 그럼 D가 크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야? 원이 있다. 그러면 점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직선까지 거리가 이만큼 되는데 반지름은 이만큼밖에 안 해요. D가 R보다 크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교점이 있습니까? 원과 직선 사이에 교점이 하나도 없죠. 원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부터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원 위의 점, 그리고 또 하나가 원 밖의 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씩 유형별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면 지금 보세요. 지금 중심이 0,0인 원이에요. 그리고 반지름 R제곱이 여기 우변에 있는 상태에 있는 형태, 요 형태의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태에서 접한다라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 기울기가 하나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방향에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원에 접하는 직선이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그죠?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한 원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y는 여기 직선이 이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오거든요. 1차 함수 형태. 이 형태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식 한번 보겠습니다. y는 mx, 자, 기울기가 m이니까 mx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절편이 이렇게 형성된다. 반지름 곱하기 루트 열어서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공식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요 원에 접하고 기울기 주어졌다. 그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기울기 x, 자, y는 기울기 3x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반지름이 지금 2죠. 그래서 r제곱이 4니까 반지름 곱하기 루트 열어서 기울기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해서 3의 제곱이 9니까 9 플러스 1, 10 해서 2루트 10. 그러면 요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겁니다. 얘가 바로 이 원에 접하는 직선 두 개다. y는 3x 플러스 2루트 10, y는 3x 마이너스 2루트 10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원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원에 요 원주 위에,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점에서 접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접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 나옵니다. 직선이 한 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x가 두 번 곱해져 있고 y가 두 번 곱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나눕니다. x 곱하기 x 이렇게. 선생님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거. 자, x가 두 개, y가 두 개 곱해져 있잖아요. 다시 식을 이렇게 쓴 다음에 한 점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 주어진 점을 이렇게 하나씩 y 자리에 하나씩, x 자리에 하나, y 자리에 하나를 대입해서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이 들어가면서 어떤 점이니까 상수가 들어가겠죠? 이 상수가 들어가면서 x, y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 겁니다. x, y에 대한 1차식은 직선이 되니까 바로 그 직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대로 두고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이 들어간 식이 된 겁니다. 간단하죠? 뭐 어떻게 한다? 요 식을 딱 보고 이렇게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5 이렇게 쓴 다음에
요 하나의 x, 하나 y에다가 주어진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x, 여기가 2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들어가서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x, y에 대한 이제 1차식이 돼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써보면 2x 마이너스 1y니까 마이너스 y는 5 해서 그대로 정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유형입니다. 원 밖의 한 점입니다. 원 밖의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과 상관없이 어디 밖에 있는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원까지 직선을, 접선을 딱 그어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요 원의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접선을 그은 형태입니다. 요것들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무슨 말이야? 요 점을, 요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 x1, y1이다. 이러고 했었죠. x1, y1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 점은 원도 지나고 이 직선도 지난다. 여기가 뭐 a, b라고 한다면 이 밖에 있는 점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연립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 점을 설정을 하나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뒤에 그 다음에 두 개의 힌트를 가지고 요 점 지난다 그리고 원 지난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연립해서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2차 방정식 판별식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접선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연립해서 어떤 방정식?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 이용한다. D는 0 해서 접하게끔 해가 하나만 나오게끔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식을 쓴 다음에 식과 원을 연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판별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도 우리가 아까 접선에서 한 겁니다. 뭐냐면 원의 중심과 보세요.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D가 R과 똑같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한 점에서 만나서 접한다 그랬잖아요.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역시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방정식 세운 다음에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놓고 그것이 반지름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일단 1번 방법 확인해서 예를 들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방법도 우리 확인 체크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3번입니다.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첫 번째,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 식을 바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식을 바로 씁니다. 그래서 y는 어떻게 쓸까? mx니까 마이너스 1x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r. 지금 r이 뭐예요? 3이죠. 9가 r 제곱이니까 r 루트 열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정리해서 정답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온다는 얘기네요. 1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가 되네요. 3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 위의 점, 위의 점, 되게 중요합니다. 위의 점이다. 마이너스 4,2가 위의 점인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다 그러면 원 위의 한 점에서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직선이 하나 나올 것이고요. 요거 푸는 방법은 요 식을 어떻게? x가 두 개 곱해져 있네요. y도 두 개 곱해져 있네요. 이렇게 찢어주는 거예요. x제곱을 x 곱하기 x, y제곱을 y 곱하기 y 찢어준 다음에 이렇게 x자리에 하나, y자리에 하나,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 대입해주면 x, y 된 1차 직선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대입하고 2 대입해주면 바로 답을 쓸 수 있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20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확인 4번입니다. 점 3,1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1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죠. 상관없는 점이라는 겁니다. 원 밖의 점이다. 요거 좀 기억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원이 있는데 바깥에 한 점이에요. 지금 3,1은 밖에 한 점이에요. 요 원에 그은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요 접하는 점 하나를 x1, y1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점에 x1, y1 요 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원 위의 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식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원 위의 점 어떻게 해? x 곱하기 x 이렇게 y 곱하기 y로 찢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그대로 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준 다음에 하나의 자리에다가 x1, y1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정답은 x1, x, y1, y는 5 이렇게 해서 정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번의 직선이 3,1 지나죠. 지금 요 직선이 지금 얘거든. 요 직선이 지금 얘를 구한 건데 요 직선이 3,1을 지난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바로 이 원을 또 지나니까 이 점은 이 직선도 지나고 이 원도 지난다. 요걸 이용해서 x1, y1 연립해서 구할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3,1 지나니까 요 x1, y1은 좌표고요. 상수죠. x, y라고 하는 요 문자에다가 미지수에다가 3하고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써주면 어떻게 돼? 3x1 플러스 y는 5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단 식 하나가 나온 겁니다. y1은 5. 그 다음에 x1, y1은 이 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원에도 이 점이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여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5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 둘을 연립해서 이제 x1, y는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 식을 y1은 이렇게 해서 바꿀 겁니다. y1은 마이너스 3x1 플러스 5죠. 이렇게 해서 요 식 자체를 요 y 자리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y1 자리에다 대입해주면 식이 어떻게 돼? x1의 제곱 플러스 괄호 열어서 마이너스 3x1 플러스 5의 전체 제곱는 5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리해보자. x1의 제곱 플러스 33 9x1의 제곱 마이너스 35 15 30이네요. 30x1 플러스 25는 5 이렇게 쓰죠. 자, 이 식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x1의 제곱인데 10x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둘 더해서 그 다음 마이너스 30 x1 플러스 5 넘어가면서 20 는 0에서 10으로 나눠줄게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3x1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됩니다. x1 마이너스 2 x1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x1이 두 개 나오는데 1도 되고 2도 돼.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죠. 각각의 y1 구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x1도 두 개 나올 수 있네요. x1는 자 y1 그때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1이 1 또는 2다. 그러면 x1이 1이니까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 다시 x1이 될 수 있는 수가 1 또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 x1이 1일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y1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1이 2일 때는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오죠. 그래서 점 두 점을 구한 겁니다. 지금 접하는 점이 두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일단 2번까지는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제 식을 구하면 되는데 요 두 점이 뭐냐? 바로 1,2하고 2,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원 위의 점입니다. 원 위의 점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x, y를 딱 찢어준 다음에 어떻게?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5 이렇게까지 해주죠. 여기에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 x자리 하나에다가 y자리 하나에다가 점의 좌표를 하나씩 대입하자. 1,2부터 대입하면 왜냐면 이 점은 원 위에 지금 접점 두 개를 구한 거거든요. 자, 대입해보면 1하고 2 대입해서 어떻게 써? 정답을 쓸 때는 x 플러스 2y는 5 하나 쓸 수 있고요. 또는 이번에는 2, 마이너스 1 대입하자.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y는 5 해서 정답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